리타 헤이워스는 1918년 10월 17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리타는 스페인 태생의 댄서 부부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퇴폐적인 나이트 클럽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연했습니다. 1935년 본격적으로 데뷔한 리타는 히스패닉 배우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스타덤에 올랐고, 특히 미국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핀업걸이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남자복이 없던 리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댄서였던 아버지는 아직 어린 리타를 12살에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자신의 아내라고 속이며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딸에게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섹시한 옷을 입혀 댄스 파트너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아동법이 덜 엄격한 멕시코의 지저분한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에서 부녀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돈만 벌면 술과 도박을 일삼던 아버지는 고압적이고 통제적이며 성적 폭력까지 일삼아 리타는 아버지에게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다른 남자와 결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타는 엄마의 묵인 하에 18세 때 41세의 자동차 딜러 저드슨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리타 마가리타란 본명을 리타 헤이워스로 이름을 바꿔주며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툭하면 리타를 때렸고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포주나 다름없던 겁니다. 1936년에는 콜롬비아 스튜디오 책임자 해리콘과 7년 계약을 맺었고 그는 남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해리콘은 그녀 머리를 더 빨갛고 밝게 염색을 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전기분해로 헤어라인을 바꾸는 성형이 있었는데 리타의 머리를 염색하고 전기분해로 헤어라인을 만들며 이미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대가 맞지만 결정적으로 리타는 훨씬 예뻐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리타더러 접대를 위해 해리콘과 함께 잠을 자라고 부추겼으나 리타는 절대 응하지 않았고, 이에 빡친 해리콘은 그녀를 일거수일투족 더욱 감시하는 것으로 복수하였습니다. 훗날 리타는 이러한 해리콘에 관해 괴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폭력을 먹고 자란 리타는 1940년 무렵에서야 시대의 입걸이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생활은 여전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저드슨은 그녀가 아는 것보다 더 사악했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리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타는 저드슨보다 더 강한 남자 빅터를 만났고 저드슨은 그에게 맞지 않기 위해 그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타로부터 막대한 돈을 챙겼고요. 이후 리타의 사진을 본 당대 천재 영화 감독 오손 웰즈는 그녀에게 반했고 리타도 그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943년 둘은 결혼하여 리타는 오손 웰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오손 웰즈는 그녀가 자신이 상상했던 화면 속 여신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아마도 깬다라는 이미지였겠죠. 둘 사이에는 딸 레베카를 낳았지만 1946년 헤어졌고 정식 이혼은 1948년에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영화는 1946년의 길다였습니다. 영화에서 리타는 선정적인 매력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손 웰즈가 감독한 영화 상하이에서 온 여인으로 그녀는 누아르를 대표하는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웰즈는 리타의 선정적인 이미지에 반했으면서도 그녀의 넘치는 끼를 용납 못했고 다른 여배우들과 툭하면 바람을 피웠습니다. 리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테죠. 한간의 배우 글렌 포드와 리타는 좋은 친구로 알고 있는데요. 관능의 시대에 친밀했다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어쨌든 리타는 화려한 명성과 여러 번의 결혼에도 만족을 못하더니 1949년 방탕한 왕자로 소문난 알리칸과 결혼해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와 만날 때만 해도 오손 웰즈를 잊지 못하고 있었지만 임신 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슬림의 정신적 지도자 아가칸의 아들임에도 알리칸은
국제적인 바람둥이로 유명했고 이들의 결혼이 오래갔을 리 만무였습니다. 알릭한 사이에 딸도 생기고 프랑스에서 살게 된 리타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남봉꾼 왕자와 사는 것을 견디다 못해 1951년 그를 떠나 다시 영화계로 돌아갔고 칸과 이혼 소송에도 승소하며 1953년에 공식 이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리타는 네 번째 남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직업에 대한 회의 내지는 좌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리도 남자복이 없는 리타는 헐리우드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미스터 이블로 알려진 가수 딕 헤임스와 결혼하였고 금전적으로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리타는 딕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고 리타는 고통의 늪에 빠지다 겨우 헤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타의 다섯 번째 남편은 프로듀서 제임스 힐이었는데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리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다니는데 선수였습니다. 그 역시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생애 권태기를 느낀 헤이워스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영화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촬영장에서 대사를 잊어버리는 등 기억력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1970년대 출연한 영화에서는 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곤혹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 리타는 1980년 62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병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였기에 그녀를 계기로 알츠하이머 연구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높이고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둘째 딸 야스민 칸 공주는 그녀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리타는 1987년 5월 14일 뉴욕의 자택에서 67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리타는 수많은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였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둘째 딸 야스민에게만큼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스민은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극진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